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기입니다. 작전명 1번 문항 지원한 이유는 매우 짧게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은 현재 지원 분야의 삼성전자 핵심 사업 부분을 명시하고 과거의 자신의 성격 경험으로 설득할 것. 네, 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가 뭐 오랜만에 와서 제 강의가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이사를 와서 또 층간 소음이 또 될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준호플로가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이제 시작으로 갖고 왔는데요. 뭐 공통인데 이제 뭐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제작한 영상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이 크게 아예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조금 핵심만 찍고 간단하게 이제 찍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성공 취업이란 뭐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최종 면접 갔는데 그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관들을 설득시키는 게임인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어떤 서류 통과만 하나만을 생각하고 쓴단 말이죠. 근데 이 문항들 중에서도 결국 다 잘 써야 되겠지만 특정 문항에는 뭐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특정 문항에서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최종 2차 면접 때 내가 부각되지 않는다. 나보다 스펙이나 경험도 많고 이런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문항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 최종 2차 면접에서의 면접까지 머릿속에 구상을 두고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차이점,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제 다른 강의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 많이 쏟아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지금 중요도를 뽑아봤는데 자, 왜 그러냐면 결국 이 4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적합한 사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적합한 사유는 결국에는 이유가 한 가지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눈으로 했기 때문에 4번, 1번이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4번부터 말하는 이유는 이 4번에 대해서 이 심화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을 작성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인턴 경험도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근데 이 특정 경험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만 여기다가 쓴단 말이죠. 하나하나 두 개 정도. 근데 이 문항을 쓸 때는 내가 어떤 특정 과거 대학 시절부터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기로 목표를 가졌고 뭐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직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걸 목표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로 생겼고 그 이후에 나의 모든 행복 뭐 인턴이든 알바든 그 내가 뭐 직장을 잠깐 일을 했든 아니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내가 보다 주도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저도 물론 대학교 때 그랬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글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처럼 문학을 써주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해왔던 것을 나열식으로 써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좀 아니면 조금 있어 보이고 어필하고 싶은 뭐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중요한 뭐 이런 프로젝트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좀 관련 있어 보이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뭐 하나의 사례를 주로 쓴다든지 아니면 많아야 이제 2개 정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문항에서 대부분의 다른 지원자나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처음 시작을 내가 어떤 해당 분야에서 어떤 그 대학교 시절에 어떤 목표를 대운다부터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 그때 이후부터 목표로 그 이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이제 했었던 것들을 잘 연결 쓴다든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나열식으로 성과를 계속 해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을 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로 직무 역량을 키워왔구나. 키워볼만 하다. 결국 적합한 사유가 중요한 건데 제가 그 는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1번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번 문항을 쓸 때 가장 범하는 실수가 지어난 이유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예시를 보여줄 텐데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삼성전자 이제 입사를 이제 도와줬던 분 건데, 뭐 앞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뭐 약간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앞부분만 참고를 했는데, 자, 이게 보시면 합격 전후로 봤을 때 이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전에는 자, 도전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가, 미래의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가,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2가지 기준입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삼전자 비전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원한 이유를 작성하는데 나의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길게 쓰고, 또 삼성전자는 이렇게 써서 삼성전자의 내용을 씁니다. 근데 합격한 자소서는 내가 기준이 된다. 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뭐가 된다? 내가 지원한 이유가 중요한 거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1등 기업이고, 이런 이유는 백날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하고 꼼꼼한 회계 처리, 업무 효율화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뭘 내가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한 이유는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한 2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경험으로 입사 후 하고 싶은 거를 설득을 하는 게임인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준비해왔고, 나는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되게 굉장히 짧게 쓰고, 그 이후에 이루고 싶은 꿈들을 자기의 성과 경험으로 설득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원한 이유는 굉장히 한두 줄도 짧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꿈은 매우 구체적으로 써주는데, 지금 제가 보여줬던 자소서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빠져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조적으로 이 지원한 이유는 한두 줄 정도로 굉장히 짧게 명확하게 자기가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런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나열식으로 적어주고, 그 자신의 역량으로 내가 이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이 자소서라는 거는 설득하는 게임인 건데, 내 설득하는 거는 뭐다? 과거에 내가 했었던 준비됐던 경험이나 내가 준비해온 뭐 자격증이나 내가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온 걸 바탕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준비했고 이걸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사업,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에서 이런 직무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이 역할을 이 정도 수준까지 수행해서 회사에 이런 성과에 기여하겠습니다가 구체적으로 현재 기준에 맞게끔 마지막에 딱 이 700자의 마지막에 딱 정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자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 1번 문항이 가장 1, 4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이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를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그 사업과 관련된 거, 뭐 삼성전자는 뭐 세계 1위고요, 뭐 반도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라는 거를 장황하게 쓰는 분들은 무조건 최종 면접에 탈락입니다. 뭐 공대에서 뭐 정말 이제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여러분들이 떨어졌던 이유, 결국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만 나열했기 때문인 거고, 그 1번 문항은 딱 1번 문항에서 면접관들이 이거 딱 봤을 때, 아이 뭐 우리 당연히 우리 최고인 거 아는데 뭐 회사 좋은 내용만 썼네. 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절대 찾지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과를 냈던 준비된 직무 관련돼서 준비해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700자여서 어떻게 그런 걸 다 구체적으로 씁니까? 하지만 다 됩니다. 저도 됐고요. 제가 수많은 컨설팅을 해오면서 취업을 시키면서 이거 줄이는 과정 자체가 취업 성공 과정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거에 어떤 자기가 준비해온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삼성전자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과 이 마지막 마무리 딱 700자 했을 때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 사람은 현재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 라는 부분까지 설득이 돼서 면접에서 쉽게 가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찍어가지고 약간 정리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부분들로 최대한 살려서 1번이나 4번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에세이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이런 분 이제 지우고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현재의 자신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 쓸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성장 과정 관련된 거는 준우프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곧 자신이 진년간 강인한 메타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분야에서 여러 번의 실패, 뭐 다이어트를 뭐 정말 실패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직무 관련된 게 좋고요. 직무 아니더라도 뭔가 내 개인적인 뭐 다이어트나 뭐 운동 이런 목표보다도 뭔가 업무 성격에 아니면 뭐 공부 성격에 뭐 프로젝트 성격, 가장 1순위인 프로젝트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인턴이나 어떤 조직에서 몸담았을 때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업무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성공했다. 결국 이런 성공 사례를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결과물이 났는지 보여주고, 그 관련된 스토리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강력한 멘탈을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항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1500자나 줬는데요. 이 사람이 회사 삼성전자나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부여했을 때, 이런 과정을 그 계속 힘든 업무의 150% 줘도 그거를 잘 극복해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3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리고 자신의 견해다. 배포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뭐다? 자신의 견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대부분 이제 쓰려고 하는 게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 문항에 넣으려고 하는데 결국 사회 이슈는 주제만 던져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견해를 가지려면 어떤 특정 분야에 자신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뉴스 기사로 해가지고 막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재테크 성격이지만 아니면 요즘 슈테크라 그러나? 신발 같은 것들로도 테크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어필할 수 있는 분야로 하는 게 좋지. 괜히 여기서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 문항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면접 가면 자신의 견해,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간단하게 자기 견해만 썼다가 약간 밑바닥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어떤 특정 분야를 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업무를 하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돼서 다른 거에서 다 나름대로 평가 잘 받아놓고도 이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 지원자가 쓴 내용만 보고 딱 구글에서 기사 찾아보고 그냥 한두 마디 자기 그냥 견해 넣은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이는 글 레벨이면 한두 마디 정도에서 꼬리 무는 질문하면 밑바닥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관련된 그 면접 문항에서 최저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이 문항에서 이게 결국 인문학적인 내용 부분이겠죠. 이 문항에서 평가하는 게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냐, 자신만의 견해가 어느 정도 진짜 있느냐, 그러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특정 관심도를 이 자소서 쓸 때부터 엄청 막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준호프로가 말하는 우선순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준을 뭘로 잡는다?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로 기준을 잡고, 자기가 여러분들 특정 자신이 직무된 관인 거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책도 보고 찾아보고 했었으면 자신의 견해가 어느 정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확인하는 문항인데, 어설프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어디서 추천해줘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관심 있었던 걸 기준으로 최근 1년 6개월이나 아니면은 길게 봐서 1년 내에 관련된 이슈로 그냥 끄집어내서 써라. 이거는 어떤 사회 이슈를 잘 뽑아낸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정말 꾸준히 그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주어져도 그거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자, 따라하세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좀 뎁스 있게 확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려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면접 평가 기준에서 뭐 그 대충 그냥 뭐 현재 뭐 나와가지고 구글 관련돼서 쓰고 한 뭐 한두 줄 정도 제 자신의 견해 썼다가는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추가 꼬리 질문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순간 최저점을 받게 되고 그 면접에서 이제 다른 거에서 나이스하지 않았다면 이거 망치면 이거 하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자신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런 사회 이슈를 어떤 선정을 했을 때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자기가 선정한 이유를 부연 설명으로 달아줘라. 그냥 뭐 띡 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거 중요하다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써주지 않으면 또 이 글이 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뭐 어쩌다가 이제 그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기업들 예전에는 이제 옥하방이나 이제 해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뭐 그 댓글로 이제 받을 예정이니까 뭐 여러분들 이 취업 준비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때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준호플로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꾸준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텐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제작해서 네, 여러분들 성공 취업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